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 공부는, 하시는 거죠. 예. 오셨으니까 동기까지는 뭐 제가 뭐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고. 자, 대신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기본 강의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요거 하신 다음에 최종 정리 가시는 거예요. 최종 정리를 가시는데, 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말고, 이제 인문특 강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기본 강의는 꼭 이제 하셔야만 개념을 잡으시니까 요걸 좀 들어주시고요. 대신에 최종 정리 자료를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최종 정리 자료를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하는 지가 올해 3년째인데, 전에 이제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3년차인데, 자, 작년에 최종 정리 강의 교재로 프린트를 했는데, 이제 행정사 강의에 최적화되게 1년차에서는 좀 최적화된 교재를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차 때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 문제를 보신 분들이 최종 정리 강의를 듣고 거기 문제를 따로 드렸거든요. 그거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92점을 거의 대부분 받으시더라고요. 2개 정도 틀렸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꼭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안 들으면 이게 못 따라가니까 요걸 들으시고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럼 요거 제끼 있더라도 요거는 꼭 들으세요. 예, 그러시면 제가 90점 이상은 확실히 보장해 드릴게요. 예, 거기서 거의 다 나오니까요. 아, 그리고 원래 사실은 제가 2차도 했거든요. 자, 2차도 했는데 제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저기 1년차 때, 그 주관식 시험이죠. 1년차 때 제가 5문제 중에서 4문제를 맞췄고요. 2년차 때 올해죠. 5문제 중에서 5문제를 다 맞춰서, 그래서 저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했던 건데, 제가 사실은 제 공부할 때도 찍는 건 참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새로 오신 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추천해서 온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 합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민법은 여러분들 무조건 전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만 오시면 기본적으로 80점은 보장해드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본인이 노력해 주시면 90점은 제가 보장을 하지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과목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제 요약서를 가지고 여기 조문집을 가지고 할 건데, 기본 강의 들어갈 때도 요걸로 용어 정리를 별도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 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9페이지. 자, 용어 정리 9페이지를 한번 펴주시죠. 자,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민법을 잡으시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싸그리 뒤엎어야 돼요.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지금서부터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잡히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아예 못 하시게 돼요. 근데 이것만 잘 잡으시면 민법을 진짜 체계적으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자, 부부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자, 그럼 남편과 아내죠. 자, 그럼 둘은 서로 남일지 여부에 대해서, 남일지 한몸일지,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부부는 서로 남입니까? 하나의 주체입니까?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신 지 얼마나? 그래요? 근데 한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직까지. 대부분 친구들 되면 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러분, 부부는 서로 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공동체적 사회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 민법이 어디서 넘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서부터 나와 있던 것이 민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어디서 넘어왔느냐? 자, 우리나라의 민법은, 자,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넘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일본은 지네들이 법을 만들었겠어요? 감이 안 되죠. 니나 나나. 자, 그래서 니나 나나 감이 안 되는데 그럼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제일 좋아했던 나라가 독일이고, 독일로부터 직수입을 합니다. 독일로부터 직수입을 해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일본이 쓰고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독일은 법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이 나폴레옹. 나폴레옹으로부터 만드는 법전이 유럽에 전반적으로 퍼졌고 그 법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유럽은 개인주의적 국가입니까? 집단주의적 국가입니까? 개인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남입니다. 그럼 부부는 서로 남이기 때문에 아내가 번 수입은 아내가, 남편이 번 수입은 남편이 세금을 내지요. 아내가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누가 내는 겁니까? 아내가 내지요.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돈 번 세금도 누가 냅니까? 남편이 내죠. 남입니다. 자, 그러면 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뭐다? 남이다. 자, 남이에요. 자, 그럼 남인데 그러면 이 남인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약입니다. 자, 결혼은 뭐라고요? 계약. 우리가 물건을 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듯이 둘이서 같이 부부 생활을 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혼인 계약이라고 하죠. 혼인 계약,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편의점의 점주가 A, 여러분들이 고객 B. 자, 물건을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계약을 체결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지요. 계약을 할 때, 자, 여러분 물건을 사고 싶다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청약을 합니다. 여러분, 청약이라는 게 한문으로 계약을 하기를 청하옵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야, 계약하자고 청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 하고 물건을 팔아요.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혼인 계약이라고 그랬죠. 남자가 너랑 계약하고 싶다고 청하옵나니 이게 뭡니까? 이 청약이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프로포즈라고 합니다. 프로포즈가 청약이지요. 그럼 여자가 싫어. 그래서 가면 이게 승낙이 안 하는 거고, 자, 그래 하고 승낙하면 이제 부부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안 한다? 체결한다. 예,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얘기들을 지금 모두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사실은 그 체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저랑 같이 닦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틀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매매 계약도 남이죠. 부부도 혼인 계약했죠. 뭐다? 남입니다. 남. 그러면 자, 우리가 증여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증여세. 자, 그러면 내가 남한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뭔가를 주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받는 사람은 노력도 없이 대가를 받지요. 불로소득이지요. 노동 없이 불로 소득이 생기지요. 그럼 세금이 셉니까 안 셉니까? 세지요. 자, 그럼 부부 사이에서는 증여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남편이 부인 계좌로 2억 원을 넣습니다. 증여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안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거기를 좀 더 세분화해 나누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앞으로 저랑 같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원칙과 예외. 여러분, 이게 제가 수업 중에 가끔씩 이렇게 조금 몫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졸고 있다.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하다. 왜 그럴 땐 제가 약간 좀 소리를 냅니다. 자, 앞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뭐다. 이렇게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이 뭐냐? 여러분, 부부 사이 남이지요. 그럼 남편이 벌어서 2억 원을 아내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남한테 그냥 준 거지요. 그러면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다. 원칙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여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지요. 근데 몇 억부터 증여세를 내지요? 몇 억? 제가 세무사 강의를 하거든요. 세법은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9억이랍니다. 9억. 자, 9억일 경우에는 세금을 낸답니다. 그러면 9억부터 세금을 낸대요. 그러면 자, 왜 세금을 내죠? 제가 그래서 세무사 수업 듣는 애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증여세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부부 사이 증여세 내야 안 내요? 9억부터 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봐주는 거죠? 9억까지 예외적으로 봐주는 겁니다. 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증여세라고 하는 게 불로소득인데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생활비를 주는 수도 있죠. 선생님, 9억이 생활비예요? 집 사야 되잖아요. 남편이 바쁜데 아내 보고 가서 대신 집을 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최대 얼마까지? 9억까지는 말 그대로 증여의 개념보다는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개념.